어머니를 요양원에 버린 자식들 간병인이 듣게 된 충격적인 대화. 나는 푸른솔 요양원에서 3년째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 203호 김옥순 할머니는 올해 78세로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고 이곳에 오셨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수준이었지만 점점 심해져서 최근에는 가족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김할머니에게는 세 자녀가 있었다. 큰아들 김대수, 둘째 딸 김영희, 막내 아들 김태진. 처음에는 번갈아가며 자주 방문했지만 할머니의 치매가 심해질수록 발걸음이 뜸해졌다. 특히 막내 태진 씨가 할머니를 이곳에 모시게 된 장본인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가장 방문을 안 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다. 이 자녀들이 어머니 앞에서는 효자 효녀 노릇을 하면서 뒤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다. 나는 김할머니 방에서 침구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세 남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어머니 걱정을 하는 평범한 대화인 줄 알았다. 그런데 들어보니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이들은 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진 것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큰아들이 먼저 꺼낸 말이 충격적이었다. 엄마의 판단 능력이 없어졌으니 이제 유산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더 가관인 것은 막내 태진의 태도였다. 그는 어머니가 예전에 화가 나서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했던 유언장이 있을 수 있다며 치매 진단서를 이용해 그 유언장을 무효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미 의사와도 상의해봤다면서 말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본심이었다. 평소 어머니가 막내를 가장 안 좋아했는데 그 막내가 오히려 이 모든 계획의 주도자였던 것이다. 그는 형들과 달리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재산을 원했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 것도 이런 계획의 일부였다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이들은 어머니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신들이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고 했다. 심지어 간병인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자고 신신당부까지 했다. 가족의 탈을 쓴 이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뒤에서 김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 것이다. 애들아, 엄마가 다 들었다는 말과 함께 말이다. 순간 복도가 얼어붙었다. 세 남매는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김할머니의 모습이었다. 평소 치매로 인해 흐릿했던 눈빛이 번쩍이고 있었고 말투도 완전히 달랐다. 어눌함이 전혀 없이 또렷하고 정확했다. 할머니는 충격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3년 동안 치매 연기를 해왔다는 것이었다. 3년 전부터 자녀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것을 알아챘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치매인 척 연기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의사 진단서도 가짜였다는 사실이었다. 오래된 가족 주치의에게 부탁해서 가짜 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했고 의사도 할머니의 사정을 알고 협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오늘의 대화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고 했다. 자녀들이 뒤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세 남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특히 막내 태진은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머니의 더 큰 계획에 노란한 것이었다. 할머니는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다. 새로 작성한 유언장을 보여준 것이다. 모든 재산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기로 했고 자녀들에게는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작성한 유언장이라고 했다. 자녀들이 항의하자 할머니는 더욱 차갑게 대응했다.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자신의 자유라면서 3년 동안 이들의 진심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다. 사실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나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늘의 녹음을 부탁했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치매 환자의 피해망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확한 예측이었던 것이다.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다시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는데 그 뒷모습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상태였다. 이 사건 이후 김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치매 연기를 그만두니까 원래의 밝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3년 동안 내가 돌봐온 분이 사실은 나보다 훨씬 영리하고 강한 분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어두운 면이 있었다. 할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충격적이었다. 사실 막내 태진은 어릴 때부터 문제가 많은 아이였다고 했다. 형들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 할머니의 돈을 몰래 가져가기도 했다. 그래서 할머니가 더욱 엄하게 키웠는데 오히려 그것이 원망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태진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 전에 했던 일들이었다. 할머니 몰래 집안의 귀중품들을 조금씩 빼돌렸고 할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도 했다. 심지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기도 했다. 큰아들과 둘째 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태진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어머니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다. 특히 둘째 딸은 남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어머니의 재산을 당장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다.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이들이 할머니 앞에서 보인 위선적인 모습이었다. 방문할 때마다 효자 효녀 노릇을 완벽하게 해냈다. 할머니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기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가 못 보는 곳에서는 간병인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할머니를 마치 물건처럼 취급했다. 할머니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 치매 연기를 하면서 자녀들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관찰한 것이다. 그리고 확신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후 자녀들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할머니는 일체받지 않았다. 큰아들이 직접 찾아와 무릎까지 꿇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 이미 3년 동안 충분히 기회를 줬다는 것이 할머니의 입장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후일담도 있었다. 재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된 막내 태진은 결국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큰아들과 둘째 딸도 각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잃은 것도 모자라 형제자매 사이도 완전히 틀어진 것이다. 반면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재산을 기부한 후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하셨다. 더 이상 돈 때문에 자녀들과 갈등할 일도 없고 진심으로 자신을 대해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게 되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하지만 가끔 할머니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해도 결국 자신이 낳아 기른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밤에 혼자 계실 때는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몇 번 목격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때로는 남보다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김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이 겪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자녀들이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때문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일이 김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만난 다른 어르신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았다. 다만 김할머니처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지금도 김할머니는 요양원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어서 얼마나 편안해 보이시는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할머니의 담당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다. 가끔 할머니는 나에게 말씀하신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달라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다. 이 사건은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배웠다. 김옥순 할머니는 3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용기도 가지고 있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일 수 있다. 김옥순 할머니가 보여준 것처럼 말이다.